네, 김종효의 픽 시간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하루 만에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오늘 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지금 외국인들의 흐름이 지난 주말부터 약간 뭔가 매도 압력을 풀어주는 모습에서 주 초반 월요일에는 매수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그래도 상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하루 만에 포지션을 바꾸면서 또 선물 쪽에서도 매도로 좀 찍어 누르는 모습,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뭐 다시 변동성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 때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포지션의 모습이 현 선물 모두 매도였지만 주식 선물에 대한 매도도 극단적으로 늘리면서 일단 뭐 개별 종목의 하락에도 꽤 대비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오늘도 그 동일한 포지션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2,900선을 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기에는 일단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뭐 주요 이 빅 이벤트들, 그 다음에 주요 M7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다시 좀 방향성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외국인 수급은 내일 하루 만에 또 다시 매수로 반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를 다시 위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좀 다르게 외국인 수급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섹터가 있다고요? 네,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시장도 그동안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물론 시장이 뭐 올라갈 때 재료가 나오면 강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오늘 또 가장 낙폭이 큰 종목군들을 보면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견조하게 움직였던 이런 종목군들은 나름 그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미국 시장도 어제 움직였던 종목군들 살펴보면 뭐 맥도날드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저가 상품이 뭐 잘 팔린다 이런 이슈로 올라갔던 이유는 그 뭐 저가 상품이 잘 팔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맥도날드는 미국 시장의 상승과 전혀 궤를 달리했던 종목이죠. 그 전일의 3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미국 시장도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 뭐 전체적으로 사이즈별로 보면 중소형주 쪽이었지만 섹터별로 봤을 때는 그동안 소외됐던 쪽이 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찾아보면 뭐 물론 기존의 뭐 전력기기라든지 뭐 어저께 화장품이라든지 원래 강했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전혀 뜬금없이 금리 하락하면서 건설주, 증권주,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 뭐 건자재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뭐 물론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소외됐던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금리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PF에서 자유롭다는 이유로 좀 더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 E&A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뭐 금리 내려갈 때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최근에 뭐 제약주 부각되고 있지만 건설 증권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의 최근 상대적 강세가 실적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은 역시 지수 드라이브보다는 종목 드라이브고 종목 드라이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순환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소외되었던 섹터와 종목을 집중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좀 이런 반문도 있습니다. 소외되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지금 업종 전체를 선택하기보단 업종 내에서 지금 특화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KB증권 자료를 보시면 건설 업종 내에서도 업종 픽이 아니다. 셀렉티브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해서 뭐 삼성 E&A, 뭐 GS건설, HTC 현대산업개발 세 종목만 콕 찍었거든요. 그 종목들을 꼽은 이유가 PF와 연관이 없거나 아니면 PF 때 오히려 PF 사태가 막 한창 퍼질 때 그때 다른 이슈로 인해서 공사 수주를 별로 못해서 그와 관련돼서 이익 침해가 별로 없는 종목군들을 골라보자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외 업종이라고 하지 말고 소외주 내에서 확실하게 뭔가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정도를 고르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소외주라고 하는 것은 소외됐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이상을 가져가려면 확실한 어떤 펀더멘털의 전환이 필요하니까 소외됐던 종목은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의견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관점에서 길게 가져가기 위해선 확실한 조금 업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비롯해 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공교롭게도 앞서 이제 전문가도 같은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뭐 이 종목은 제가 6월 중순쯤에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뭐 방산주다 좋지만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추격해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움직이지 않았던 한국항공우주를 6월 한 5일, 6일 정도의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 뭐 실적도 나왔고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메리트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적정하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관전 포인트부터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에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어저께 HL 만도를 말씀드릴 때도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 매출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마진율이 올라오는 이유가 중요하다. 캐펙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마진율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동일하게 마진율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다른 방산주와 비슷한 논리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수주 금액이 가장 좋았던 2022년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주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국내 산업에 대한 비중보다는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도 보면 기체 부품이나 완제기 수출, 즉 수출 쪽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 지금 방산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모두 뭡니까? 국내에만 납품했을 때는 좋은 마진율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수출금융을 통해서 결국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받는 거긴 하지만 수출을 하면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LIG 넥스원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마진율 상승이 수출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국내 이제 방사청으로 갔을 때는 좋은 수익을 받을 수 없지만 이쪽도 이제 해외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수주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신규 수주는 어느 쪽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관측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23년 이후로는 기체 부품은 지금 에어버스하고 보잉에서 수주하는 물량들이고요. 이게 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항공기 부품은 잘 만든다고 아무나 가져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확실하게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부품만 쓸 수 있는 게 항공기 부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트 하나, 뭐 볼트 하나까지도 인증이 안 된 상품이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재작년부터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CEO가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서울에 머물지 않고 항상 사천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이 한국항공우주의 제품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그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것이고요. 실제로 통과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체 부품의 매출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가 항상 완제기 얘기 많이 하지만 이런 기체 부품을 통해서 또 꽤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데 저 앞쪽에 보시면 완제기 수출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간으로 오니까 전반적으로 이익이 좀 높아져서 이제 앞으로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과거의 한국항공우주는 이익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있었을 때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확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게 좀 일률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한국항공우주도 서서히 그런 구도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한국항공우주가 과거 계절성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수출 다변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스무딩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상당 부분 주가에는 우호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완제기 쪽에서의 구체적으로 수주 예상 지역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FA50 그다음에 지금 그 수리온이라고 하는 헬기 이 두 가지가 뭐 여전히 뭐
결함도 좀 있을 수 있고 말은 많지만 그래도 실제로 합리적 가격의 이런 완전 기체를 만드는 업체를 뭐 여전히 해외에서 또 찾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은 어쨌든 국내는 독점입니다. 경쟁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뭐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더불어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지금 완제기 같은 경우에도 뭐 필리핀,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미국, UAE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고, 물론 FA50, T50 같은 이런 연습기, 완제기 기체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UAE의 지금 수리온 매출도 지금 뭐 하반기에 일정 부분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재적인 물량이 다 실제로 매출로 잡힐지는 알 수 없으나 뭐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연습기 한 대도 가격이 꽤 비싼 만큼 이런 것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KF21 자체의 산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 수령을 보시면 이집트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수 자체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됐을 때보다 가시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기대감이 있을 때가 오히려 주가가 더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게 소식이 나왔을 때보단 오히려 지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기대감이 풍부할 때가 가장 주가는 반응이 좋을 때니까요. 지금이 그런 적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관전 포인트,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그래서 기승전 주가가 비싸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선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도 올라가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강하고, 소위 이제 방산 빅3가 모두 강한 양상인데, 이들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뭐 유도 무기보다는 국내 전차 뭐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종목군들의 지금 뭐 PB 수준이 4배를 이미 넘고 있어요. 뭐 5배 육박하거나 4배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준비된 그림 보시면 현재 이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과거에 가장 뭐 모멘텀이 좋았던 2021년, 22년 사이가 4배를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양상으로 갔다가 급격한 조정을 받았고, 현재는 2.5배에서 3배 사이에서 주가가 오가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조금 더 올라서 3배 영역으로 조금 붙어 있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도 종목군들이 4배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종목은 지금 생각보다 이익이 잘 나오기 시작했고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대기 물량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러면 이 종목은 독점 기업이라는 것까지 더해봤을 때 저는 뭐 과거 고점이었던 4배 혹은 4배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정도는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목표 주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BPS가 한 16,000원 내외 정도가 나오는데요. 4배를 계산해 보면 64,000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충분히 합리적 목표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했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6월 중순보다 이미 가격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64,000원, PB 4배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덧 밸류에이션이 이전 극단인 4배까지도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봤는데 목표가 64,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종효의 픽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